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과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개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종전안의 내용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해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 썼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휴전을 강하게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상황 좋지 않은데요.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과 러시아 공세로 곤경에 처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휴전으로 입장이 기운 듯합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영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정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철도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 주석에게 내년 중 미국 국빈 방문도 제안했다고 밝혀 양국은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부산 에이펙 회담 이후 합의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의 통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미중 관계 개선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교전 중인 반군 신속지원군 RSF가 국제사회의 중재에 따라 3개월간 인도적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정부군이 해당 중재안을 최악의 제안이라고 거부한 만큼 실제 휴전 이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RSF는 지난 6일에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동의한 바 있어 일방 발표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과 관련해 직접 협의 제안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미국이 곧 접촉해 올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지난 주말 유럽연합이 제안한 수정안은 비건설적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평화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미러 협상 개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구금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전자발찌를 의도적으로 손상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와 공공질서 위협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측은 약물 부작용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4% 오른 배럴당 58.84달러에 마감했으며 연준 위원들의 연이어 나온 금리 인하 필요 발언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변수와 지정학적 영향도 유가 흐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반가운 전화. 네, 미국과 중국이 내년에 빅 이벤트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자신이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내년 중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내년에 미중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편을 날렸습니다. 두 정상의 상호 방문은 2017년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거고 네. 만약 같은 해에 상대국을 오가는 게 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외교 이벤트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분위기 흐름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렸던 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후속 조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라면서 협력 기조를 강조했고요. 네. 시진핑 주석도 역시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의 핵심 의제는 양측 발표를 보면 미묘하게 주안점이 좀 달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펜타닐 단속, 농산물 거래나 관세 등 실무적인 경제 안보 협력 성과를 강조해서 언론 보도를 했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의 중요성 이해라는 표현을 부각하면서 네. 이 전략적 민감 사안을 전면에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통화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평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이벤트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들은 미중 관계가 갈등에서 경쟁 그리고 조건부 협력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 통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양국의 해빙의 제스처는 좀 있었습니다만 합의의 온도차는 여전히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경우 국제 질서나 공급망, 반도체 또 AI 규제 등 이 전략 산업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예고편대로 흘러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2026년이 또 기대되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내가 돌아왔다. 네, 영화 빅쇼트 실제 주인공이자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요즘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정말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인물이라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SNS에 2005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집값은 거품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AI 기업은 실제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때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는 발언을 나란히 보란 듯이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한 후에 2년 후 정확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죠. 버리의 이 빅쇼트 스토리가 현실이 됐었죠. 버리는 두 발언이 공통적으로 거품 붕괴 직전에 나온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현재 AI 투자 열풍도 붕괴 직전 단계일 수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나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나는 결국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유료 투자 레터 출시도 같이 광고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버리는 지난 2000년 아마존 하락에 베팅을 해서 성공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예측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인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등 이 서학개미 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을 공매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매도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야 이제 수익이 나지만 떨어져야 주식이 그렇죠. 수익이 나는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런 비슷한 타이밍에 AI 반도체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워낙 AI 거품론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 주주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AI 거품론을 전면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버리의 경고와 맞물려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도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 있다라면서 지속해서 시장에서 자신이 경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냈습니다. 네. 그의 메시지 자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버블 붕괴 전조냐 아니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냐로 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금융시장 역사에서 적어도 2번은 옳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네. 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줄다리기 2라운드. 네, 트럼프 관세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2라운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관세를 낮춰달라라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미국이 너희 디지털 규제를 먼저 완화해라고 요구를 하면서 둘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번 회담은 지난 7월에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양측 고위급 회동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재 약 50% 수준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낮춰야 된다라면서 이번 대면 회의에서 공식 요구를 재확인했고요. 또 항공기나 반도체 장비 등 기존 면제 품목 외에도 와인이나 파스타 같은 유럽산 생활 소비재까지 관세 철폐 범위를 확대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은 앞서서 이 유럽산 수입품 전반에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항공기, 복제약,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주력 수출품도 면제 리스트에 추가해달라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관세 논의 확대에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데요. 미 무역 대표부는 기존 합의 이행이 우선이다라면서 추가 논의에는 선을 그었고 상무장관은 EU에게 철강 관세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미국 빅테크 규제를 먼저 완화해달라라면서 맞교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이유로 이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을 옥죄고 있다라면서 이 디지털 규제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오곤 했는데 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이 미 무역 대표도 미국은 이러한 규제에 유사한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해 동안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면서 많은 경우 미국 기업들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법 적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벌금이 막대할 수 있다라면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EU는 철강 관세를 낮추고 싶어하고 미국은 디지털 규제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협상 구조가 교환 조건형으로 오가는 모습이라 이 시장 여기에 한편 EU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2027년까지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했는데 네. 무역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이렇게 EU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은 합의라기보다는 네가 먼저 풀어 하는 기싸움에 가까운 상황이라 다음 회차 협상 결과까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트럼프도 비트코인은 못 말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말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흔들리면서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자산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4천억 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일가 재산이 9월에 약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3천억 원인데 여기에서 최근 67억 달러, 약 9조 9천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반 만에 최고가 12만 6천 달러 선에서 8만 1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2,900만 원 선까지 고꾸라졌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1억 3,200만 원 선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의 운영사죠. 트럼프 미디어의 투자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데 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 4억 달러 정도가 날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트럼프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과 또 트럼프 이름을 활용한 밈코인까지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여러모로 손실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밈코인은 이미 대통령 취임식 이후 쭉 하락세를 보여서
지난 8월 말 이후로는 약 25% 정도나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은 단순한 베팅을 넘어서 복잡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할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만큼 트럼프 일가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면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사야 된다. 네, 그러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건데요. 네. 트럼프발 테크 혹은 암호화폐 실험이 앞으로 계속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논쟁 한가운데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안 마주치는 게 상책. 네, 이럴 때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에 이어서 캐나다에서도 네. 이 곰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현장 학습 중이던 어린이와 교사들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그중에서 아이고.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현장에 있던 교사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네. 근데 곰 퇴치 스프레이로 가까스로 곰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2017년 이후에 이 그리즐리 회색곰 사냥이 금지된 구역인데 네. 그 이후로 곰 출몰 신고가 3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영방송은 이번 곰 습격 사건으로 인해서 주에서 내려져 있는 사냥 금지령에 대한 해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원인을 좀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곰의 개체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곰이 먹이가 되는 이 도토리 등의 숲의 나무 열매가 흉년을 맞아서 전문가들은 곰들이 점차 내려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닐까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뿐만 아니라 아키타 현 등 거의 전역에서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습격한 이 곰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이런 피해가 늘자 곰 퇴치 스프레이나 곰 방울 혹은 경적 같은 용품 판매량이 작년 대비 4배까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완판 사태까지 벌어졌고 네. 생활용품 업체는 아예 진열 공간을 인명보호란을 만들어서 전용 카테고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곰과 맞닥뜨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자꾸 민가로 내려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마주치면. 그러니까요. 네.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마지막 최후 수단이 스프레이인데 공격 시에는 웅크리고 목 뒤를 감싸서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가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바꾼 생태계 속에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생긴 문제라 대응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 다치지 않고 공존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활동 때문인 거니까 우리가 또 반성을 좀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5분만 쉬어요. 네. 네, 뉴욕에서 70대 한 노인이 제안한 작은 모임이 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약 1,500명 규모의 즉석 집회로 이어져서 화제입니다. 오, 네. 네, 해당 시민은 밥 테리라는 인물인데요. 워싱턴 스퀘어 파크 인근에서 금요일 오후 2시 담배 한 개 피 나눠요. 5분만 쉬어요라는 문구의 전단을 나누었고요. 네. 이 전단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한꺼번에 모인 겁니다. 네, 현장에서는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이 테리와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즉흥적 교류 현상이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를 뉴욕판 소셜 실험의 주인공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행사는 약 30분 만에 경찰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많이 모였군요. 네, 경찰이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테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이 흡연과 관련해서는 비흡연자는 시작
생각하지 말고 네. 흡연자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라면서 건강 관련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온라인 확산이 오프라인에서 즉석 집회로 이어진 전형적인 소셜 확산 사례로 평가가 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 행동 제한이 집단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방점이 담배가 아니라 5분만 쉬어요. 맞습니다. 잖아요. 뭐 화요일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잠깐 만나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믿는 AI에 발등 찍힌다. 네.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근데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70대 남성이 AI 이미지 판독 결과만 믿고 버섯을 먹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남성은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 식용인지 판단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서 대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AI 앱에 입력을 했습니다. 네. AI는 해당 버섯이 표고버섯 또는 느타리 버섯으로 보이니까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후 지방 연구기관 조사 결과 이 버섯은 화경버섯이라는 독버섯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섭취 후에 약 30분 뒤 남성은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AI 기반 이미지 판독은 100%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야생식물이나 독초 판정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AI 단독 판단 의존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나섰습니다. 네, 현지 보건당국도 식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인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모르는 버섯은 제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당부에 나섰습니다. 네. 사람의 판단이 결국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오늘도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 함께 듣겠습니다. And you don't count for much, but I'm not letting go. I believe there's too much to believe 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북 관계를 대화가 단절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연 작업도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인재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탄탄하다며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정상회의를 열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영국 철도 요금이 오랜만에 동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잉글랜드 지역의 철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기 시즌권과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 왕복권 모두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매년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씩 올려왔었는데 이렇게 요금을 동결하는 건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일부 출퇴근자들은 기존 인상률과 비교해서 연간 최대 300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8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금 동결의 주된 목적은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통근 비용이라도 안정시켜서 국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네, 영국이 사실 물가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철도 요금이 아주 복잡하고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영국 특히 런던 외곽 지역의 통근용 시즌권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딩에서 런던까지 통근하는 시즌권의 경우 연간 약 5,856파운드라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3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예년대로 그 요금이 인상됐다면 약 6,196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0만 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물론 실제 교통비는 직장이나 집의 위치, 통근 일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외곽에 살면서 런던에서 일하는 통근자들은 연간 대중교통 비용만으로 수천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좀 많이 비싼데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통근자 입장에서는 차량 이용이 더 저렴하거나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차량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연료비나 보험료는 물론이고 컨제스천 차지라고 불리는 혼잡 통행료도 있고요. 네. 그 주차비나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단순 비교가 좀 어려워집니다. 또 런던이나 대도시 인근 지역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통근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도 있죠. 네. 이렇게 따지면 대중교통이 뭐 접근성이 좋은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좀 더 유리하거나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동결된다고 하니까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기는 한데 예, 이 철도요금 동결 조치가 서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카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치가 단순한 그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번 기차요금 동결 발표는 오는 수요일인 그 11월 26일 내년 예산안과 세금 인상 계획 발표를 바로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출퇴근 요금만큼은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활비가 오른다는 이런 부정적인 흐름 속에서 통근비라도 막아주겠다 이런 접근으로 그 정부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그 유권자들이 반발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그 영국 국가 부채는 GDP의 94.5% 수준이고 매달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인데요. 그 높은 부채 비율에 지속되는 적자와 성장세 둔화 또 비용 증가 압박 같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런던에서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7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는 영국 런던에서도 조만간 관광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네. 그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분권화와 지역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서 그 각 도시에 관광세 도입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 숙박업체가 단기 체류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방문객 숙박세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이 관광세를 가지고 그 도시 기반 시설과 교통 개선, 환경 정비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네. 런던이 어떤 방식의 관광세를 얼만큼 징수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런던 시 당국에 따르면 2017년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 1파운드 정액 요금만 부과해도 연간 약 9,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53억 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만약에 숙박비의 5% 정도의 세금을 매긴다면 약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4,62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관광세 찬성 반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각각 어떤 주장 펴고 있나요? 네, 뭐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그 도시가 관광객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환경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도 이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셈인데요. 반면에 숙박업계와 관광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그렇겠죠. 않습니다. 네. 관광세는 세금 위에 또 세금을 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숙박료에 관광세까지 더해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영국이 아닌 그 런던이 아닌 다른 도시나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G7의 주요 도시인 파리나 뮌헨, 밀라노, 토론토, 뉴욕, 도쿄는 부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모두 관광세를 걷고 있고요. 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도 도시나 숙박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최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28개향 트럼프 계획이라는 종전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 측에 27일까지 수용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속도가 붙은 배경 또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밀어붙이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쪽이군요.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8개향 트럼프 계획이라는 건 지난 19일 날 미국 엑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갑자기 알려졌습니다. 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돈바스 전역을 넘겨주고 군 병력도 감축하면은 대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28개항으로 돼서 28개항 트럼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도가 된 날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 장관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대표로 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도착해 갖고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육군부는 행정부를 대신해서 사실 확인 임무를 갖고 종전 노력을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단에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 유럽 지역의 미국 최고 사령관인 크리스 도너휴 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인들이 평화 협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압박을 가거든 혹은 협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군인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 막바지가 아니냐 벌써 이렇게 추측이 나왔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한 관리가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이미 현 전선을 따라 전투를 동결하고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는 20일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스티브 위코프 미국 특사 그리고 젤렌스키 이 협상을 중재하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교장관이 3자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 연기됐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젤렌스키는 애초에 이 28개항을 만드는데 자신의 특사인 루스템 우메로프를 보내가지고 루스템 우메로프는 국가안보방위위원장입니다. 보내서 28개항 작성해서 의견도 주고 많은 양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뒤로 약간 일단 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 대응도 신속하게 나왔죠. 신속하고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네. 젤렌스키는 어쨌든 20일 날 저희가 댄 드리스쿨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형식을 취한 뒤 그 다음 날 21일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 존엄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항을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기호를 보내거나 이런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 등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겠다.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불만이나 협상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도 이날 폭스 라디오 회견에서 마감일은 많은데 일이 잘 되면 마감일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목요일은 이번 주 27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적절하다 말했습니다. 27일은 추수감사일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명절이죠. 네. 가족들이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건데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내놔서 이제 여론을 좀 좋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가 자신의 종전을 좋아해야만 할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싸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뭔가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27일이 기한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최종 시한은 아니다. 그래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해서 결국 제네바에서 23일 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나섰죠. 그래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미 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그래서 업데이트되고 다듬어진 평화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8개항을 조금 더 수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이미 다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종전안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뭐 러시아가 작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28강은 지난 10월 말 마이애미에서 트럼프의 사이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트럼프의 부동산 업계 친구인 스티브 이코프 중동 특사,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최대 국부 펀드인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나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원래 드미트리예프와 그의 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제재 해제를 해주고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 나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특사 앞서 말했던 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 방위위원장이 와갖고서 네. 이번 주 초에 지난주 초였죠. 지난주 초에 마이애미에서 이코프 특사와 만나서 28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 쪽이 이제 이걸 흘리고서 이제 급진전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등 유럽은 물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런 걸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28개 항목은 러시아의 제안이면 미국의 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마이크 라운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화안이 푸틴 주장을 받아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번졌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푸틴과 트럼프의 두 양쪽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양쪽이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영토와 안전보장의 교환, 크게 보면 영토 안전보장의 교환이다. 그랬는데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체를 포기하고 군병력을 감축하고 그러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이 안전보장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종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미국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이걸 대해서 해주는데 꺼려왔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그걸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원하는 걸 하나를 갖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준 거죠. 네. 전문이 보도된 28개항은 크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나토 가입 문제, 군축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후 재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전후 영토 핵종 문제가 있고 또 포로 교환 등 전후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과 세 3자가 포괄적인 비침략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이를 갖다가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인군 국가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토는 추가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음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담고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가입하지 않음을 명문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병력과 관련해서는 60만 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최후국 접근을 받는다. 지금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가입은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특히 나왔죠. 이제 나토는 가입 안 되고 군병력도 축소하고 대신에 안전보장 미국이 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대책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G8 주요 8개국에 복귀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재건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제재를 해제받는 거죠. 네. 특히 동결된 러시아 자산 1천억 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펀드, 재건 펀드에 투자를 한다. 돼 있어요. 러시아 자금으로. 지금 러시아 자금이 유럽에 동결돼 한 3천억 달러 동결돼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 수익의 5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을 압박해서 직접 투자해라. 그리고 그 수익도 우리가 갖겠다.
갖다가 또 한 번 시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평화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트럼프와 푸틴의 이익이 상당히 맞아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전후 영토 문제. 그렇죠.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한 대로 루안스크, 도네츠크의 모든 영토는 네. 러시아로 넘겨주되 네. 헤르손과 자포리에서 현 전선을 기준으로 그냥 동결한다는 얘기죠. 네. 대신에 러시아는 다른 편입 영토를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저쪽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 약간 조그만 땅들이 서너 개가 부분이 있거든요. 수미 이런 지역은 우크라이나 포기한다.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바스 땅 받고 하르키우 땅 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철수하는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이기는 하지만은 비무장지대로 운영한다. 비무장지대 운영한다고 완충지대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외 전후 처리 사안으로는 뭐 자포리자 원전 전력을 절반씩 나누고 종교와 언어에서 소수자 관용과 배려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러시아어를 공용해서 폐지시켜 버렸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자는 거고 나치 인형과 활동 금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치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독립을 주장한 측들이 그런 얘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의 전쟁 행위에 대한 모든 사면, 포로 교환, 특히 협정 서명 100일 뒤에는 우크라이나에 내에서 선거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전시를 이유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선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죠. 전쟁 끝나고 나면은. 네네. 뭐 앞서 말했지만 트럼프와 푸틴의 최측근들이 양쪽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들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반대해 왔던 맞습니다. 또 유럽이 반대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라. 오히려 옛날 안보다 훨씬 더 반대하다는 것을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네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전황이 지금 불리합니다. 트럼프도 말했다시피 다가오는 겨울 늘어나는 사망자,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에 대한 반복되는 공격은 종전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지금 이라는 일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맞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최재 격전지에서 역전지자 요충지인 도네츠크의 포크로우스키는 지난 1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고 계속 러시아하고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이제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함락은 사실은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이 도시가 함락되면은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뻥 뚫려버려 가지고 거의 이제 방어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서쪽으로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현재 젤렌스키가 전후 가장 전쟁 발발의 가장 큰 부정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국영 에너지 회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15%까지 리베이트를 받아서 1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네. 젤렌스키 측근이라는 티무르 민디치가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안 시절 설립했던 미디어 제작사의 공동 소유주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제 그 민디치가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 10일 압수수색 직전에 해외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도주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에너지 장관을 지낸 헤르만 갈루센코 법무장관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이 됐고 젤렌스키의 최측근이라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도 연루됐다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존엄이냐 동맹이냐 뭐 갈림길에 섰다 이런 동영상을 올릴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분별을 되찾자. 다툼을 그만두자. 정치 게임을 중단하자라고 고소했는데 자기에 대한 좀 미안을 그만두고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종전 협상 해보자 이 얘기죠. 이것 때문에 자기 부패 스캔들이 좀 여론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노리고서 지금 오케이 확 던지고 그 시기구나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중에서 뭐 종전안이 최종 아니다, 더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네. 우크라이나 유럽 쪽에서 수정안을 또 네네. 근데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도 28개 항으로 된 수정안을 미국 쪽에다 전달했습니다. 네. 미국의 28개 항목을 조금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또 자기 거를 새로 넣었죠.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군 60만 명을 하자는데 유럽은 80만 명을 하자고 하고 있고 미국은 나토의 추가 확장은 없다고 명시했는데 유럽은 이 문구를 다 삭제해버리고서 대신 다른 사건을 넣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나토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달려 있는데 현재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는 가입 못한다는 얘기죠. 나토는 평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지휘하에 병력을 영구 주둔시키지 않는다. 한번 이 정도의 타협책을 좀 제시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가 여지를 좀 남겨두려고 한 거죠. 그 영토 협상은 현재의 전선, 즉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서 해야 된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말했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역을 다 달라는 거였고 또한은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나토 5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토 5조라는 것은 집단 방위 조약입니다. 즉 한 침략국이 침략을 받으면은 나토 회원국 전체가 침략받는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서 네. 그걸 하는 거죠. 이걸 똑같은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결 자금 1,000억 달러는 미국 자금에 넣자는 거 없애버리고 미국 이익을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바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종전협상 잘 될까요 이번에는?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고 네. 이번에는 젤렌스키의 태도로 보아서 뭔가 좀 될 것 같은 얘기가 좀 인상이 있습니다. 일단 네. 트럼프가 24일 날 소셜 미디어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올렸고 네. 백악관 쪽도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일단 28개 항은 19개 항으로 일단 축소됐다고 합니다. 네. 양쪽의 과정에서. 네. 그리고 영토 문제, 나토 문제 등은 일단 정상한테 남겨둔다. 이렇게 이제 정상의 결정으로 남겨둔다. 이거 대통령들의 결정을 이렇게 네, 했습니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